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산 금정구가 지역구십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하시고 나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좌파 독재와 자유우파와 좌파 독재의 대결 구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감이 좀 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네. 본질을 보자면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네. 법정 구속 결정이 있은 이후에 네네. 해당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그것도 판결이 쓴 지 며칠 안 되어서 피의자 신문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네. 권력이 독점되고 있는 이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네. 거느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이 그 언론 장악에 대한 이런 시도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는 본질에서는 크게 네.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김순례, 김진태 의원 징계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 입장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놓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 즉 웰빙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 벗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 첫 단초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단호하게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업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국회에서도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윤리특위 영상 마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들을 무조건 제명하라고 하는 것이 당론처럼 이걸 다 분명히 당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론이 아니고 국론입니다. 국론.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내에서는요. 네, 지금 윤리위원장이 지난 4일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네, 공석이 됐죠. 네, 당내에서 이 진행하는데 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폭동이라든가 네. 또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다 이런 아주 망언에 가까운 이런 네. 이 극언들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네. 합리적인 토론이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고 사실은 뭐 논리는 가고 폭언만 남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예. 이 부분 그러면요. 김순례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내 윤리위에서 뭐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최고위원회를 거쳐야지 되는데 지금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인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그 네. 재척 사유가 있을 때는 네. 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이 뭐 상식적인 것이고 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지난번 이종명 의원의 제명이 이루어질 때 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네. 그것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자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네. 내부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어보면은 네.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의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의 논의가 네. 유예 조치가 풀리고서 이제 확정된다면은 네.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최고위원직 수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위원장을 또 당내에서 뽑아야 될 테고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이 세 분이 처벌 수위가 다른 거는 말을 한 언급의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해당 토론회의 공동 주최를 네. 김진태, 이종명 의원님이 하셨고 두 분이 하셨고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당시에 참석을 안 하시고 영상 참석 인사만 안 하고 하셨죠? 영상 인사로 네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하는 선에서 그쳤고 네.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김술래 의원이 괴물 집단 이런 표현을 네. 쓰셨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감안된 결정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요. 지난 뭐 총선이나 과거의 선거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 결과가 뭐 늘 대부분 가장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서 굉장한 신뢰를 또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 황교안 신임 대표 인사에서 그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네. 예, 저 친환계십니까? 제가 뭐 친누구계라고 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는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친박계도 아니시잖아요. 예,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그건 맡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당이 어려울 때 네. 이 직무를 맡아보라고 제안을 주셨고 네. 감히 뭐 한번 맡아서 제가 그동안 정당 외교를 하면서 독일 기민당이나 영국 보수당 또 미국 공화당 등의 여러 그 관련된 싱크탱크들 운영되는 것을 직접 관찰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 직무를 맡으면은 그 부분에서 좀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보고자 감히 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뭐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내부 통합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외부 통합까지 이루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부 통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자유한국, 바른미래당 그리고 뭐 태극기 세력까지 다 아우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과의 당 통합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측하십니까? 뭐 저는 통합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네. 이게 뭐 몇몇 사람의 기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른미래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오른쪽 편에 있는 대한애국당 이야기입니다. 조원진 대표 얼마 전에 예.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거 좋은데 전제 조건이 있다.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까지 다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 통합에 응하겠다. 막 이런 아마 전제 조건을 거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통합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예. 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비교적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네.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위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팩트 제시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대한애국당 전 지역구에 후보자 내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 각 정당이 후보 내는 것을 하라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정당의 판단인 것이고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과 평가를 네. 질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 지도부에 대표 최고위원으로 또 조경태 의원이 또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으로 네.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으로 조경태 의원이 또 1순위로 당선이 되셨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진복 의원, 또 이현석 의원 또 비서실장으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부산 의원들 비중이 모처럼 우리 당내에서 높아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인사를 저도 이제 이번에 임명된 입장에서 피인사권자시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의도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여러 네. 가지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부산이 향후 총선 국면에서 네. 가장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네. 정치적 비중을 그만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오늘 문재인 정부가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김명춘 또 해양수사부 장관, 유영민 또 과기부 장관 그리고 또 유영진 뭐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 지역으로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서 아마 내려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당이 경력과 스펙을 좀 내세운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요즘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뭐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는데 네, 그랬죠. 뭐 부모가 잘 스펙 관리해준 네. 학생보다 자기 네. 주도적 학습을 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더 성공적인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에서 그런 장관 경력으로 잘 스펙이 관리된 분들이 또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만은 이제 유권자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또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실 거고 후보도 후보지만은 또 정당에 대한 선택이 네. 총선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권 2년도 안 되어서 경제와 안보를 사실상 파탄 상태로 전락시킨 정권에 네.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하실지 그거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12대 6으로 지금 민주당이 6인데 말이죠. 내년 총선은 지금 목표 스코어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 네. 참 이제 오만한 자세나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또 내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부산시당위원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어떻게 이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솔직히 뭐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게끔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온 봄에 군항제를 준비하는 진해가 축제 준비에 걱정이 정말 태산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선 폐류 독소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태훈, 윤혜림 기자가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